장애 환자를 진료하고 또 수면에 대한 연구를 하는 수면 전문의로서 여러분들의 꿀잠, 여러분들의 숙면을 도와줄 수 있는 꿀팁을 좀 알려드리고 마감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각각 수면의 꿀팁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오늘 좀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 시간 닿는 대로 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잠깐 수면 꿀팁을 말씀드릴 때 저희가 기본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 게 수면 위생이죠. 수면 위생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사실 이 방송에 고정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많이 알긴 하시겠지만 그래도 교수님이 이렇게 또 정리해 주시면 수면의 위생은 수면의 10계명이라고 알려져 있어서 10가지 또는 11가지가 인터넷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 규칙적으로 자라, 정해진 시간에 깨어 있어라, 아침에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라, 낮에 운동 열심히 해라. 또 있죠? 낮잠 자지 말라, 술, 담배 하지 말라, 자기 전에 과식하지 말고 자기 전에 과도한 운동을 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하나씩 얘기해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이 원리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잠을 자고 깨는 어떤 두 가지의 프로세스가 있죠. 두 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자고 깨는 건데 이 두 가지를 기능을 굉장히 높여주게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쉽게 알기 위해서 10개의 가지로 뽑아낸 겁니다. 그 하나를 보면요. 잠에 대한 욕구죠. 우리가 피곤하면 아침에 깨어나서 운동하고 일하고 열심히 뇌를 쓰게 되면 피로의 물질이 쌓이고 그게 아데노신이 쌓인다고 여러 차례 방송을 말씀드렸어요. 이게 많이 쌓이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졸음이 와서 그냥 앉아서도 졸고 서서도 조는 일이 발생하게 되겠죠. 이것만 갖고 잠을 자진 않습니다. 해외여행을 가보시면 비행기 타고 갈 때 전혀 안 자고 그날에 아침에 도착해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관광하고 다녀도 거의 30시간을 안 잤는데도 밤이 되면 잠을 못 자요. 한 2시간 자고 깨서 못 잡니다. 피곤한 것만 갖고 우리가 자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 또 다른 과정이 있어서 그런데 프로세스 C라고 해서 일주기 리듬입니다. 잠의 욕구, 일주기 리듬. 이 두 가지가 맞물렸을 때 우리는 자고 깹니다. 우리가 아무리 안 자고 밤을 새더라도 내 몸에 자고 깨는 리듬이 흘러가요.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면 아침에 활동을 시작하면 새벽 4시에는 너무 졸립죠. 그러다가 아침 먹을 시간 7, 8시, 8시, 9시 되면 조금 정신이 맑아지다가요. 점심 먹을 때 되면 한 번 또 확 졸립니다. 한 3시, 4시예요. 그러다가 한 5시, 6시 되면 정신이 조금 맑아지게 되고 밤에 또 졸리는 과정을 겪는데 우리 몸에는 일주기 리듬이 24시간보다 조금 긴 24.3시간의 리듬이 계속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 일주기 리듬이 깨어있다고 얘기를 했을 때 피곤해서 자면 그거는 낮잠이죠. 이 낮잠은 깊은 잠 못 자고 짧게 자는 겁니다. 우리가 밤에 깊이 자려면 일주기 리듬에 잠자는 사이클에 돌아갔을 때 몸이 피곤한 걸 최고조로 맞춰서 이 두 가지가 맞물렸을 때 우리가 깊은 잠을 진짜 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휴가 때 좀 늦게 자고 한 10시간을 잔다고 해도 개운치 않은 이유는 일주일 리듬이 자는 시간에 벗어나 있기 때문에 개운치 않은 거예요. 어느 날은 한 6시간 자도 너무나 개운할 때가 있죠. 바로 이 두 가지가 맞물렸을 때예요. 일주일 리듬이 잠들 때 그리고 피곤한 게 맞물렸을 때 이때 자면 너무너무 개운한 느낌을 받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피곤한 거는 예측할 수 있는데 일주일 리듬을 예측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 없으니 그거를 규칙적으로 고정했을 때만이 그 일주일 리듬과 피곤한 거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됩니다. 그래서 각각 보면 이렇게 맞물렸을 때 우리가 깊이 자는 거죠. 그래서 잠의 욕구를 높이는 방법은 낮에 운동해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낮잠 자지 말라, 카페인 섭취를 줄여라. 그리고 일주일 리듬을 고정하는 거는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라. 일정한 시간에 자라. 사이클이니까 고정을 해야 되겠죠. 정해진 시간에 식사해라. 식사할 때 우리의 그 생체 시계가 있는 시상하부가 활성화돼요. 그래서 일주일 리듬이 다시 한번 세팅이 됩니다. 활성화되는 거예요. 근데 먹는 시간이 불규칙해지면 잠자는 리듬도 좀 불규칙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햇빛을 많이 쬐면 생체 시계가 활성화되겠죠. 그리고 낮에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거 좋겠죠. 근데 이렇게 낮에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또 빛을 쬐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는 거는 깨어있는 시간에 일주일 리듬을 높여주는 거예요. 근데 밤에 빛을 쬐면 생체 리듬이 뒤로 밀립니다. 이것들 지금 보시는 요런 내용들이 역으로 나온 거죠. 여기 보시면 그 각각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각각을 외우는 것도 좋지만 피곤한 거를 계속 만들고 피곤을 방해하는 카페인 섭취 줄이고 담배 줄이고 일주일 리듬을 방해하는 불규칙한 생활 습관, 스마트폰을 보는 거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하시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자가 있고 일반인이 있는데 건강한 사람들 또는 조금 못 자는 사람들, 잠이 부족한 사람들한테 수면 위생이라고 하는 슬립 하이진, 하이진이라고 하면 뭐 깨끗하게 한다 이런 뜻이겠죠. 네네. 수면을 맑고 깨끗하게 해서 리셋시키는 과정을 수면 위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영어로도 슬립 하이진이라고 위생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도 꼭 요것만은 지켜주면 잠을 잘 잘 수 있는 꿀팁을 오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사실 방송하면서 생각보다 이게 수면 클리닉에 오지 않는 못 오시는 또는 이걸로 병원 가야 될까라고 하시는 분들의 질문이 되게 많아서 사실 의사들이 환자를 통해서 공부하게 되는데 저도 또 많이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면서 공부했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 교수님 말씀해 주신 이 수면 위생 저는 가끔 저한테 오시는 분들한테 그 얘기 하거든요. 이 중에서 그러면 이걸 다 지켜라. 다 지키면 너무 좋지만 그러면 이 10가지 중에서 가장 못 지키는 거를 3가지를 꼽아 보시고 그 못 지키는 3가지를 지키기 위한 노력부터 첫 시작, 첫 번째 스텝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사실 저도 이제 50대가 넘어가니까 할 일 없으면 9시에 졸리고요. 자꾸 스마트폰에 손이 가고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가능하면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자는 게 내 노력 없이는 절대 나한테 좋은 수면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운동 열심히 하고 먹는 걸 잘 절제했을 때 건강이 유지가 되는 것처럼 수면이 젊었을 때는 알아서 잘 자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내가 조금 잠자는 게 불규칙하거나 또 나이가 50대에서 60대로 넘어가게 되면 수면이 망가지게 되고 그 망가진 것 때문에 하루가 망치고 또 혈압과 당뇨와 같은 심혈관 질환들이 생기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잠에 대해서 투자하십시오. 여러분들의 투자는 절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닙니다. 나중에 더 큰 건강으로 돌아올 겁니다. 나이 들면 아데노신 수용체가 적어지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피곤해도 붙을 데가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항상 이게 수용체가 100개가 있어서 100개가 다 붙어야지 우리가 피곤한 걸 느끼는 건데 이게 갑자기 80개가 되고 70개 되니까 꽉 채워도 70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70점밖에 못 받는 거죠. 그러니 성적은 좋지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커트라인을 좀 나이가 들면 고령화되고 있고 이제 나이 들면 제 생각엔 교수님 그 네. 커트라인 낮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게 우리가 정상 노인에서 특히 이제 85세 이상 노인분들 요즘 굉장히 건강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럼요. 85세 이상이신데 잠을 못 잔다라고 많이 오시는데 물론 85세 이상의 노인들이 몇 시간 자는 게 정상이냐 이게 사실은 수면 시간에 대한 정상을 누구도 제한해주지를 잘 못하고 있긴 한데요. 그 교과서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85세 이상에 제가 기억하는 걸로는 사실 100명도 안 되는 수치기는 했는데요. 수면 효율, 슬립 이피션시라고 하는 수면 효율. 10시간 누워있을 때 3시간 자면 30%라고 저희가 계산하는 그 수면 효율이 그러면 얼마나 떨어질까 그랬더니 85세 이상 되니까 거의 50% 미만으로 이게 다른 수면 질환이 없고 내가 수면에 불편함을 호소하지 않더라도 실제 나이가 들면 수면 시간이 짧아지는 건 너무나 잘 알려진 거고요. 실제로 수면 시간을 조사한 거를 보니까 평균 85세 이상에서 3.5에서 4.5 사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저도 이 데이터는 충격적이다. 어떤 싱글 센터에서 한 센터에서 한 결과긴 했지만 가끔 이거를 좀 환자분들 오실 때 조금 응용해가지고 이제 다들 나의 젊은 시절과 현재를 비교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못 자는 것을 과도히 걱정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얼마나 잠을 잘 자야 되는 논란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인류가 이제 그 현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수면 시간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수면 시간들이 계속 줄고 있어요. 그거는 밤에 우리가 할 게 너무 많아진 거죠. 또 네. 많아졌다라는 거는 우리 주변에 수면을 방해하는 요인이 많습니다. 아파트 생활하죠. 층간소음 있죠. 그리고 창문을 통해서 외부에 불빛이 들어오죠. 주변을 돌아보시면 선풍기, 에어컨, 냉장고에서 LED 조명이 들어있습니다. 푸른빛이 나옵니다. 내 손에 들어있는 핸드폰 이런 것도 옆방에서 들리는 아이들의 소리 또 이런 것들이 있고 전화가 오는 거 다음날 업무의 복잡함 때문에 다음날 업무에 대한 내용 친구들하고 관계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60세 이상이면 보통 4.5개의 약을 드신다고 하는데 이런 먹는 약
것들 또 이런 치료하는 질병진 자체가 다 잠을 방해하는 요인이 생기게 돼서 점차 줄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래도 60세 넘어간다고 한들 잠자는 시간이 젊은 사람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준다고는 연구 결과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작년에 봤던 연구에서는 최소한 우리가 그래 미니멈 얼마나 자야 되느냐는 거는 나이가 특히 드는 사람의 경우에 최소한 6시간 이상 자는 사람과 적게 자는 사람에서 치매 발병률이 2배가 차이가 났던 결과가 있고요. 또 보겐타스라고 미국에서 했던 연구 10년 전에 했던 연구가 꽤 많이 나왔는데 6시간을 자냐 안 자냐에 따라서 고혈압, 당뇨, 심장병의 유병률이 차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은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과정이고 뇌를 회복시키고 육체를 회복시키는 과정인데 회복하는 시간을 충분히 줘야 돼요. 정비하는 시간을 적게 주고 차가 잘 굴러가기를 바란다면 그건 요행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 때 잠을 적게 자는 거는 잠을 조절하는 뇌에 문제가 생겨서 낮잠 자고 잠이 깨지고 불규칙하게 자기 때문에 전체가 밤잠이 줄지만 그분을 낮 시간까지 졸리는 걸 다 계산해 보면 그래도 한 7, 8시간은 유지가 된다고 그쵸. 합니다. 네네. 그 잠을 쪼개진 잠을 하나로 몰아서 잘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나이 들수록 더욱 노력해야지 좋은 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이제 질문들이 올라오는데 그건 조금 쌓이면 얘기하고요. 그래도 김현 교수님께서는 네네. 두 가지를 꼽는다면 저는 기본적인 건 뇌를 속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뇌는 굉장히 클레버하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저도 많이 경험하는데 새벽에 어느 날 2시에 깼는데 무슨 이슈가 있어서 2시에 깼는데 다음날도 계속 2시에 깬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뇌에게 지금은 자야 될 시간이라는 어떤 메시지를 주는 수면 루틴을 만들어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수면 루틴이 사람이 우리가 다 사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그 자신만의 루틴을 만드는 방법들은 조금씩 하시면 좋은데 예를 들면 저는 사실 굉장히 잘 자긴 하는데 수면 루틴 그런 것도 추천드리거든요. 특히 이제 자기 전에 너무 불면증이 심하다 그러면 족욕을 특히 이제 하지불안 증후군이 동반되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족욕을 하시거나 반신욕을 하시거나 조금 몸을 따뜻하게 하는 그러니까 나만의 수면 루틴을 만드시고 교수님 아까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전 시간 그리고 햇빛을 보는 시간의 루틴 그게 사실은 수면 루틴뿐만 아니라 하루의 루틴, 일과의 루틴 이게 뭔가 어긋나지 않게 아주 규칙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젊었을 때는 그러한 규칙성이 조금 깨지더라도 약간 불규칙하더라도 밤잠에 영향을 많이 안 주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이 뭔가 불규칙성이 생기면 더 밤잠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저는 수면의 루틴 더 나아가서는 하루의 루틴을 만들고 그걸 잘 지키려는 노력을 하셔라 라는 말씀을 1번으로 드리고 싶고 그 루틴을 만드는 것이 결국에는 뇌를 속이는 방법이거든요. 뇌를 건강하게 속이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제가 유사한 연구를 했었는데 한때 요즘도 유행인지 모르겠지만 간헐적 단식이 유행이어서 저희가 이제 식사 시간을 일부 환자에서 식사 양과 칼로리와 그 다음에 탄수화물 이런 거를 잘 밸런스 있게 맞춘 도시락을 개발해 가지고요. 그 도시락을 먹고 간헐적 단식을 했을 때 정말 수면에도 도움이 될 것인가. 물론 1차적으로는 이제 건강상의 이유, 체중 조절, 혈당을 조절하는 거,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는 이런 것들을 보려고는 했는데요. 플러스로 이제 수면도 같이 봤었거든요. 그때 보니까 저희가 디자인한 이 식사의 루틴이 자기 전에 절대로 3.5시간, 최소 3시간 이내에는 물은 괜찮게 허락하였지만 그동안에는 뭘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꿀팁으로 드리고 싶은 거는 잠들기 3시간 전에는 가급적이면 야식하지 마세요.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너무나 요즘 땡땡 이츠 뭐 이런 거에서 너무 쉽게 야간에도 뭔가 먹을 수 있고 야간에 뭐가 딱 생각나면 요즘 되게 쉽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삼가하는 것이 수면의 꿀팁 중에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두 가지를 꼽으라 그러면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셨습니다. 수면 루틴 또는 취침 루틴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외국에서도 굉장히 중요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길게 보면 하루를 말씀하신 대로 아침에 일어나서 뭐 9시에 햇빛 쬐시고 또 커피를 좀 적게 마시고 뭐 오후에는 뭘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일단은 그걸 다 지키는 거는 좋지만 그래도 꼭 지켜야 될 거는 잠자기 전에 1시간의 루틴이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특히 이제 잠드는 게 어렵거나 걱정이 너무 많거나 불안한 사람들이 많은 분들한테 꼭 추천드리고 싶은 수면 루틴이 있어요. 최소한 잠자기 1시간 또는 2시간도 괜찮습니다. 2시간 정도의 똑같은 순서대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네. 이 일이 뭔가 우리 몸을 긴장시키거나 우리 몸을 흥분시키는 일이 아니라
심신을 안정시키고 뇌를 안정시키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일을 순서대로 정하는 겁니다. 저는 뭐 매일 환자를 볼 때 꼭 루틴을 써드리거든요. 제가 보통 써드린 거 어떻게 하냐면 그분이 자는 시간을 짜드려요. 정해드립니다. 본인은 9시에 눕는데 실제 잠드는 건 11시라면 한 10시 반이나 11시에 이걸 하라고 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는 샤워를 하라고 하거나 씻으라고 해요. 우리가 잠잘 준비를 한다라는 거죠. 이 루틴의 원리는 이런 거예요. 남자들이 군대를 가면 잠잘 때 10시 되면 이제 불이 꺼지고 치친 점원 나팔이 듭니다. 처음에 군대 들어가면 그 점원 나팔이요. 그냥 소음이에요. 왜냐면 나는 뭐 내가 자는 시간이 다 다르니까요. 나는 새벽에도 자고. 근데 한 일주일 지나면요. 점원 나팔 딱 들으면 얘기하다가도 졸아요. 너무 신기해요. 예, 그렇죠? 그게 사실 우리가 원하는 수면 루틴입니다. 네, 루틴이고 네. 그 레드선 같은 맞아요. 갑자기 딱 잠들어. 그렇게 뭔가 규칙성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 뇌는 학습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밤에 잠자기 어려운 게 핸드폰 보고 누워서 보고 있으면 방에 들어가면 핸드폰을 안 보더라도 뇌는 그게 며칠 진행되면 핸드폰을 보기 위해서는 뇌가 각성이 돼야 되잖아요. 누워 있으면 뇌가 각성이 돼서 깨어나서 못 자는 게 반복되던 불면증이 시작되는 겁니다. 누웠는데 낮에 있었던 쓸데없는 생각이라든지 다음날 중요한 일을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며칠 지나면 그런 스트레스가 없는데도 뇌는 옛날에 그쵸. 있었던 네네. 일, 될 것도 아닌 일을 또 생각하는 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거나 긴장이 많아서 잠들기 어려운 분들은 1시간 동안 잠을 잘 잘 수 있는 뇌를 긴장을 푸는 방법이 뭘까요? 복식 호흡하는 겁니다. 심호흡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책을 보는 겁니다. 재미없는 책을 보면 뇌가 긴장이 낮아져요. 그리고 몸의 긴장을 푸는 방법 있죠? 스트레칭입니다. 요가 동작입니다. 이런 것들을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보통 제가 말씀드릴 때는 샤워를 하라고 합니다. 뜨거운 물 말고 아주 미지근한 물로. 그 체온을 조금 떨어뜨리면 체온이 떨어질 때 멜라토닌이 나오고 우리는 잠들기 좋아지거든요. 두 번째는 스트레칭을 한 10분 하라고 그래요. 스트레칭을 막 땀나는 거 말고 가볍게 근육을 푸는 정도. 그 다음에 복식 호흡을 하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책을 보라고 그래요. 요거를 매일 똑같이 하시게 되면 내가 스트레칭 할 때부터 졸음이 와요. 그 다음에 복식 호흡하면 약간 몸이 나른해져요. 우리가 아이들이 1살 되면 어떻게 하죠? 엄마들이요. 책을 읽어주고 노래를 불러줘요. 자장가. 그거를 아무 시간에 불러주지 않고요. 되게 정해진 시간에 엄마들이 해줍니다. 그러면 아이가 책을 안 읽어주고 자장가를 안 불러줘도 그 시간 되면 자기 시작해요. 이게 루틴입니다. 군인의 루틴이 있고 아이의 루틴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부모님이 그려주지 않아요. 스스로 하시면 됩니다. 루틴을 짜서 매일매일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꼭 같은 시간에 하셔야 돼요. 순서도 똑같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그때 내가 순서대로 하시면 걱정거리도 할 생각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이거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쵸. 그 걱정을 안 하면서 긴장을 풀고 뇌와 몸의 긴장을 푸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해보십시오. 음악을 들어도 좋습니다. 음악의 템포가 느린 음악을 천천히 들으면서 이거를 해보시면 하루 이틀은 안 되겠지만 일주일에서 2주 정도 하시면 여러분들도 조금 더 쉽게 잠들고 긴장이 풀어서 깊은 잠도 잘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우리 몸에 긴장이 없어져야 되고 체온이 낮아져야지 숙면을 취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루틴이 되면 뇌도 잠잘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쉽게 잠이 들고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혹시 교수님 취침 나팔 같은 거 있으세요? 예, 저는 뭐 사실 몇 번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애들이 조금 늦어서 이제 중고등학교 학생들인데 아이들이 집에 늦게 들어와도 전 11시 되면 잡니다. 좀 나쁜 아빠죠. 나쁜 남편이고요. 이게 네. AI 스피커가 집에 있거든요. 요즘 많이 이제 보급이 됐는데 이게 그 누워서 AI 스피커를 듣는데 저는 뭐 특정 뉴스는 아니지만 어쨌든 AI 스피커가 요즘은 뉴스 서머리로 해주거든요. 교수님의 그 취침 나팔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누워서 뉴스 서머리를 듣다가 그 주요 뉴스 5개가 있는데 저희 딸이 늘 얘기하죠. 엄마는 5번째 뉴스 전에 잠든다고. 그게 일종의 저도 이제 루틴을 하고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교수님. 김현 교수님 워낙 낮에도 힘들게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피곤해 잘 주무시는 것 같고요. 요즘에는 뭐 명상 앱들도 좀 있어요. 근데 쭉 명상 앱을 열어보면 좋은 음악, ASMR이라든지 뭐 좋은 말소리, 우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핸드폰 보면서 보면은 빛에 노출되니까 스피커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뭐 좋은 루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많이들 듭니다. 와서 사실은 교수님 ASMR도 물어보시는데 이렇게 이완할 수 있는 ASMR이라면 되게 괜찮고요. 그냥 ASMR 타이틀이 있지만 그게 좀 재밌는 ASMR도 너무 많아서 오히려 더 거기에 막 포커싱 한다거나 화면을 보는 ASMR보다는 안 듣고 말씀처럼 음향만 듣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ASMR이라는 거는 감각 자극이나 소리 자극 때문에 우리가 좀 쾌감을 느끼는 네. 그런 자극들을 말해요. 음악일 수도 있고 어떤 터치일 수도 있고 어떤 소음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연구들이 종종 나오는데요. 이런 ASMR 또는 백색 소음 또는 수면 음악들이 일부한테는 도움이 되지만 일부한테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잠을 방해하는 다른 요인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ASMR이나 음악 또는 백색 소음을 해보시는데 도움이 되면 유지하지만 도움이 안 되면 더 이상 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한테 그쵸. 도움이 되지 않고요. 한 50% 정도에서 효과가 있다고는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도 경증, 심하지 않은 불면증 환자한테는 조금 도움이 되지만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느끼는 분들도 꽤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 해보고 별 도움 안 되면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자는 동안에 소리가 계속 들어오면요. 뇌가 또 긴장하는 문제가 오히려 생깁니다. 나쁜 루틴을 만들 수도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그래서 ASMR이나 백색소음, 백색소음은 파도소리, 모닥불소리 이런 리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소리, 네네. 바람소리로 자연의 소리. 백색소음이고 냉장고에 진동 울림도 백색소음입니다. 이런 네. 소리를 주면 내 소리가 안 들리게 만들므로써 그 소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줄여주는 네. 방법이니까 저럴 때는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 복잡한 생각이 많을 때는 한번 써보지만 그렇게까지 신뢰하지보다는 도움이 되는 분들은 써보시면 괜찮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과식, 저녁 네네. 야간에 식사하시는 거죠. 네네. 요즘 너무 사실은 맞아요. 쉽게 많이 먹고 있는데 잘못된 속설 중에 하나가 배가 불러야 잘 잔다. 포만감이 있으면 나는 잘 잔다. 사실 술 드시는 분들이 많이 같이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한 잔 하면 잘 잔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거는 의학적으로는 네. 반대, 우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생체 시계라는 게 머리 정중앙에 있는 2만 개의 신경 세포들이잖아요. 네. 얘네들이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자고 깨는 이름을 계속 신호를 주고 잘 시간이라고 알려주고 깨 시간인 걸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생체 시계가 자고 깨는 것만 조절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모든 장기 또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신체 부위에 말초 시계가 있어요. 그럼 얘네들도 24시간이 아니라 어떤 거는 30시간, 어떤 거는 15시간대로 리듬대로 흘러가요. 그런데 그거를 뇌가 자고 깨는 24시간으로 맞춰주는 역할이 생체시계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생체시계를 마스터 클럭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인 거죠. 얘 리듬에 맞춰서 우리 몸이 잘 때는 좀 쉬고 깰 때는 열심히 운동을 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신체 기능을 최상으로 끌어높이는 겁니다. 운동선수들이 그래서 시합일 때 그 시간에 맞춰서 생체 리듬을 맞춰요. 그것들이 그 생체 시계가 켜지고 몸이 최대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밤이 됐을 때 음식을 먹으면 위장관 움직여야죠. 간에서 담즙 분비해야죠. 췌장에서 소화효소 분비해야 되죠. 소장은 움직여야죠. 대장을 움직이면 말초 시계가 중추 시계가 마스터 클럭이 잘하고 했는데 말을 안 들어요.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시계가 이게 문제가 생기는, 교란이 생기는 거죠. 애들이 잠 안 자고 핸드폰 보고 게임 보고 있으면 엄마들이 못 잡니다. 빨리 쟤들 자라야 된다고 계속 지켜보고 야단쳐야 되니까. 똑같습니다. 마스터 클락도 못 자. 얘네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마스터 클락이 엄마인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안 자면 마스터 클락도 못 잡니다. 그러니 잠도 망가져요. 네, 말씀하신 그 시계 중에 사실은 우리가 생체 시계 그러면 옛날에 어르신들이 얘기했던 배꼽 시계가 되게 강력한 시계 중에 하나잖아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자기 4시간 전에는 음식을 안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더니 딱 질문을 저렇게 딱 주시죠. 가은님께서 배고프면 잠이 안 와요. 안 오죠. 그래서 보통은 허락하는 게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간단한 쿠키 정도 한두 개 정도 입을 우리가 뭔가 가볍게 씹으면 긴장을 푸는 효과가 있어요. 이완 효과가 예, 있죠. 네. 쿠키나 영화 볼 때 우리가 뭐 팝콘 같은 거 먹으면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단한 쿠키 정도 드시는 거는 허용하고요. 긴장을 풀 목적으로요. 근데 그 양이 많아서 탄수화물이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탄수화물은 뇌를 각성시킵니다. 그러니까 네. 조금 드시고 견과류도 괜찮습니다.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멜라토닌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견과류 한 2-3알. 근데 뭐 한 주먹씩 드시면 여기에 지방이 많아요. 살이 맞아요. 찝니다. 네. 요즘은 또 네. 교수님 견과류가 이렇게 볶아서 나오기 때문에 네. 지방이 많고요. 생체시계가 자극이 되면 우리가 잠들기도 어렵고 자더라도 깊이 못 자요. 생체시계가 안 꺼지니까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몸에 렙틴이라는 거 있어요. 식욕 억제 호르몬. 이게 우리 몸의 지방에서 분비가 되거든요.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깊은 잠일 때 이게 많이 만들어져요. 이게 많이 만들어지면 음식을 봐도 배고픈 걸 못 느껴요. 그리고 조금 배고파도 그렇게 못 느껴요. 허기를 덜 느낍니다. 근데 그렐린이라고 있어요. 그렐린은 위장관에서 분비돼요. 배가 꼬르륵 할 때는 그렐린이 막 나와요.
그 그렐린이 많이 나오면 음식을 막 먹고 싶어요. 칼로리를 막 섭취해. 너무 배고파서 음식을 찾게 되는 이 양쪽의 극단인데 문제는 렙틴은 잘 때 나온다는 겁니다. 생체 시계가 안 자고 계속 깨어 있으면 깊은 잠 못 자니까 렙틴이 안 나와요. 그러니 그렐린이 상대적으로 많으니까 항상 배고파서 단 거를 찾고 계속 먹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잠 못 자는 사람이 그래서 살이 찌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가능하면 저녁 8시 넘어서는 안 드시도록 하시고 최소한 자는 시간을 기준으로 12시간 동안 금식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녁 8시에 먹었으면 아침 8시까지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12시간 금식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간헐적 단식은 사실은 너무 지키기 어렵습니다. 16대 8 정도로 네. 저희가 사실은 아주 건강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 거고요. 다른 질환이 있을 때는 못하니까 16대 8로 당시에는 했었고 네. 거의 저희는 한 14시간 정도 그 프로토콜대로라면 금식이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전후 비교를 물론 뭐 저희가 한 16명 정도 했었는데 비교해 보니까 굉장히 수면 효과가 의외의 효과를 본 게 또 수면이 좋아지는 효과를 당시에 보기는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잠자는 시간을 기준으로 수면을 가운데 놓고 한 12시간 정도 금식하는 거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뭐 저 질문도 이제 오늘 들어오신 분들이 수준이 높네요. 네. 바나나 혈당 높인다. 네. 당뇨 있는 분들은 안 되겠죠. 네, 그때는 네, 네. 견과류 몇 개 드시는 거 정도로 하시면 아까 좋습니다. 아몬드 추천하신 분이 잠깐 앞에 네. 있었는데 어쨌든 아몬드도 괜찮죠, 교수님? 네. 뭐 아몬드, 견과류에는 다 트립토판이 되니까 좋습니다. 네, 땅콩, 뭐 호두 다 좋습니다. 그렐린 차단하는 약은 없나요?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배고프면 꼬르륵 하면 나오는 거니까. 그 꼬르륵 네. 하는 그렐린은 또 이제 사실은 뇌에는 또 좋은 효과도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또 있긴 해서 굳이 차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뭐 배고픈 거를 막는 방법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사실 그러면 또 지금 말씀드린 문제가 있으니까요. 시간을 좀 제한하시고 그 시간에는 음식을 안 드시거나 과식을 안 하도록 하는 것들이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